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라가 두 개가 있었으면 진화의 사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화의 사서인 삼국지와 신구당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는 북사는 이현수가 편찬한 94권의 신라가 두 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9세기 이전 역사를 숨기며 그들 중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역사를 조작하며 왜곡을 하나 그들 역사가 5%도 아니 된다는 것은 진화 학자들도 말하고 있을 만큼 그들의 철면피한 치부를 보일 뿐입니다. 하여 분명히 말을 한다면 진화 한족의 역사는 동이 민족사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화가 말하는 그들의 사망 오제가 모두 우리 동이 조상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은 사학자들은 진화와 일본이 왜곡한 역사만을 말하는 자들을 보는데 제대로 연구하고 말을 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동이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해보면 자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와 진화 25사에서 9세기 이전 동이민족 영역인 서화에서 반도까지 동이 역사를 제대로 연구를 하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에 기록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떳떳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하여 신라의 장군인 김유신의 활동부대가 반도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대륙이었습니다. 하여 삼국시대의 역사 인물들이 모두 대륙이었고 그 무덤도 대륙에 있는데 국내에 가 무덤을 만든다고 하여 역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화와 일본은 수십만 권의 사설을 다 불태우고 상고사는 물론 고대사 삼국시대 인물들도 반도에 가져다가 허구 역사를 조작하나 모두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얼지문덕 장군의 살수가 반도 청천강인가 하는 것인데, 이 살수는 창해 즉 지금의 하북성 서쪽에 있지 반도가 아닙니다. 하여 모두 대륙에서 치러진 전쟁사를 제멋대로 조작해서들 말하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조작된 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사설을 통해서 신라와 고조선 이후 동이 나라들이 대륙에 있었음을 살펴보면, 이는 사로신라와 동신라를 밝힌 사서는 신라 역사는 거칠부의 국사와 당영호정의 신라 국기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부의 국사는 반도 신라 역사이고 당영호정의 신라 국기는 사로신라 역사입니다. 거칠부의 국사가 써진 내력을 보면 지정왕 6년, 그러니까 서기 545년 이간 이사부가 왕에게 나라의 역사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좋고 나쁜 것을 만대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며, 이를 책으로 편찬하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왕이 깊이 통감을 하고 대야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나라 영호정의 신라 국기는 진흥왕 37년, 그러니까 서기 576년 귀인의 자제 중에서 훌륭한 자를 선발하여 곱게 꾸민 다음 이름을 화랑이라 하여 백성들이 모두 떠받들어 섬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안홍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고 서역 성녀 비마라 등 2명의 성녀와 함께 돌아와 능가 성만경과 부처의 사리를 바칩니다. 이에 진등왕 8년, 그러니까 서기 654년 봄 3월 왕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10월을 진덕이라 하고 사랑부에 장사 지냈다 했습니다. 이에 당고종이 이를 듣고 양강문에서 추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대상성 장문수를 사절로 삼아
황제의 신임표를 가지고 와서 조문케 하였으며 왕에게 계부 의동 3사를 추종하고 비단 300피를 부위로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는 시조 박헛것에로부터 진등왕까지 28대 왕을 성골이라 불렀으며 무열왕으로부터 마지막 임금까지는 진골이라 불렀다 합니다. 또한 당나라 당영호징 신라 국기에는 그 나라에서는 왕족을 제1골이라 부르고 나머지 귀족을 제2골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덕왕 14년 만덕사탑이 흔들렸다 합니다. 이 만덕사탑은 신라 국기에 신라가 당나라를 위하여 이 절을 세운 까닭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망덕사탑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떨어졌다 붙었다 하며 곧 넘어질 듯 했다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해에 안록산에 난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그 감흥이 아닌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 당영호징 신라 국기는 대륙의 사로신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간의 호칭도 다른 두 신라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최치원이 지은 제왕연대력에서는 사로신라의 왕은 모두 왕이라 불렀고 거서간 등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사로신라 왕은 어느 왕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국사를 편찬한 김부식이 본 거칠부의 신라에 의한 신라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따라서 김부식의 논찬이 있었기에 구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로시대 즉 혁것의 이전 4대 왕이 있었고 진평에 이르러 30대였습니다. 때문에 삼국사와 신구당서에서 공통 부분이 사로신라 왕으로 하고 비공통 부분은 고구려 간에서 독립한 신라 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두 신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동신라 고구려 간인 거서간 마립간을 고구려 왕과 동격으로 보아왔던 것입니다. 즉 고구려 간으로 21대를 왕으로만 봐왔던 것입니다. 이 당시 간은 고구려 지방 지도자였습니다. 하여 제후국과 같은 동신라의 땅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로 알려져 있는 낭랑왕국의 일부로 있었는데, 고구려가 서기 32년에 낭랑조선을 항복받아 병합을 함으로써 한성에, 그러니까 평양에 별도를 두고 남부에 많은 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거서간과 마립간 외에 구간을 전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신기관 등입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함안과 범안에서 왕간이 출토되는 것은 바로 위에 간들의 유물인 것입니다. 하여 거서간과 마립간 시대는 고구려 간 제도를 이해하고 고구려가 지금의 연방국가 형태임을 인식하여야 두 신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령과 길림 이동의 신라는 서기 32년에서 502년까지 고구려 간 시대를 마치고 신라로 503년에서 936년 만주와 반도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장법사가 두 신라를 다닌 기록은 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자장법사가 대륙의 사로신라와 반도의 스라발신라를 두루 다닌 기록이 삼국사와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장법사가 불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당나라에 갔다가 선덕여왕 12년, 그러니까 서기 643년 3월 당나라에 가서 불법을 탐구하던 고성자장이 돌아옵니다. 그는 대륙에 태자가 들인 사로신라의 정신대왕이 있음과 반도의 선덕여왕이 자식이 없음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장법사는 사로신라와 반도 스라벌 신라에서 수행을 위해 각각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국사 신라 봉기가 같은 지역이 아닌 두 신라의
합범임을 알게 해 준 것입니다. 하여 여기서 당나라의 당영 호징 신라 국기는 사로신라의 역사로 제노와 5월 사이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거칠부의 국사는 동신라가 서기 503년 독립을 하여 433년간 신라가 서랍 아래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두 신라 역사입니다.